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요새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온 것 같아요. 다들 던지셨을까요? 그러지 마세요. 밥값을 제가 요새 못하고 있습니다. 조회수 대비 좋아요 개수가 독보적일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제게 힘이 됩니다. 가장 큰 힘인 것 같아요. 이 크리에이터에게 조회수보다 더 힘이 되는 건 좋아요 숫자 같아요.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지만 좋아요 누르기가 꽤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꾸준하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가 제가 또 프랑스를 계속 지켜봐 왔는데 프랑스가 또 하나의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어쩜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그런 뉴스들이 팡팡 터지는지 CBDC 관련해서는 지금 리플이 거의 독보적으로 그 행보를 이뤄나가고 있죠. 유럽연합, 그리고 영국, 캐나다, 그리고 중동 쪽은 말할 필요도 없고 전 세계 리플에 발이 안 걸친 데가 없습니다. 금융기관은 뭐 더할 나위 없죠. 점점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사이즈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발 이 시장을 떠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블록체인 금융, 블록체인 경제 혁명이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블록체인을 제2의 인터넷 혁명이라고들 표현을 하는데 저는 혁명이라는 말도 약간 귀에 거슬려요. 진화죠, 진화. 인류의 업그레이드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빠르지. 혁명은 한 판을 완전히 엎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판이 짜지는 걸 혁명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진화는 자연스럽게, 약간 자연스럽진 않지만 어쨌든 인류가 살아가는 과정 중에 겪어야 되는, 그렇게 자연스럽진 않지만 어쨌든 받아들여야 되는 인류의 업그레이드.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진화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가 민간 암호화 기술과 은행 간의 파트너십을 모색한다. 아주 머리를 잘 쓴 형태죠.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들이, 그게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아차렸어요. 전 세계 주요 정부에서 많은 정책들이 이제 정부 주도하에서 결정을 내린다는 게 굉장히 위험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거버넌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정부, 그리고 비정부 기관, 그리고 민간 기업, 이 세 곳의 트라이앵글이 아주 조화를 잘 이루어서 각각 해야 될 일을 해내는,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책들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는 거죠. 너무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너무 금융 인프라에서 일을 만들어낸다거나, 그리고 민간 기업에서 어떤 정책들을 개발을 한다는 건 이제 무리수가 있다는 거죠. 정부가 해야 될 일 따로 있고, 그리고 은행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고, 그리고 민간 기업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다는 거죠. CBDC 관련, 그리고 금융 정책 관련, 어쩔 수 없어요. 금융이 바뀌면 전 세계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전 세계 GDP를 놓고 봤을 때 금융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예요. 50%. 금융이 바뀐다는 거, 금융이 진화한다는 건 결국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와 똑같습니다. 제가 왜 프랑스 쪽 기사를 기다렸냐? 저는 지금까지 리플 XRP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겠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제가 일일이 좀 체크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들이 이때쯤 뜰 때가 됐는데 하면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뜨더라고요. 일단 이 기사를 살짝 봐보면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가 직접 금융 시스템이 암호화폐 이면의 민간 기술과 기존 은행 전통 금융 시스템의 공공 이미지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블록체인 금융이 생성이 돼서 전통 금융이 사라지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초기에 암호화폐 투자자들, 그리고 초기에 암호화폐를 이야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통 금융은 쓰레기라고 표현을 많이 했죠.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니에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전통 금융의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블록체인 금융과 같이 손을 잡는 게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도 스위프트의 대항마라고 표현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스위프트의 2.0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스위프트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블록체인 금융에 얹어버리는 거, 그 금융이 이제 XRP 리플이라는 거죠.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개념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중앙은행이 대중으로부터 얻은 신뢰와 민간 부분에서 나오는 혁신, 민간 부분에서 나오는 기술, 이 두 개가 동반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에 낀 은행은 뭘 해야 될까요? 광고, 홍보, 마케팅, 그리고 유통을 책임지겠죠. 그리고 정부기관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총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 이 세 곳의 틀이 잘 짜여지게 되면 이게 완벽한 CBDC가 되겠죠. 금융의 혁신이 되겠죠. 금융의 진화가 되겠죠. 시민과 기업 그리고 금융기관이 중앙은행 통화와 최고의 기술에 모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도여야 되며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는 이상적이지 않다. 궁극적으로 금융기관과 시민들을 위한 그런 창작물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것저것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냥 리플 갖다 쓰면 됩니다. CBDC 같은 경우는 너무나 그래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지고 그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거, 그리고 이미 시험 테스트가 끝난 거,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그 네트워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걔를 그냥 얹기만 하면 된다고요. 근데 지금 이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암호화폐에서 발견된 기술 혁신이 이러한 자산에 대한 중앙 권한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기 때문에, 낭비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낭비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암호화폐를 가져다 얻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는 겁니다. 암호화폐는 신뢰할 수 있는 통화가 아니다. 화폐가 되려면 누군가는 가치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 통화에 대한 신뢰를 누군가는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아무도 암호화폐의 가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보편적으로 지불수단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자, 이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가 원하는 암호화폐는 어떤 건지 알겠죠? 탈중앙화를 추구하는 그런 암호화폐들은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어요. 여러분들께 탈중앙화도 좋지만 암호화폐,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장점이 결국 인류와 쓰이기에는 가장 좋지 않은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탈중앙화된 이 시스템을 잘 접목시키는 그 누군가는 이 코인을 들여다보고 어느 정도는 중앙 집권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인류와 공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술이 좋으면 뭐합니까? 다 싫어한다니까요. 코인러들만 탈중앙화를 좋아하지 인류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기술은 좋은데. 그러니까 인류와 공존할 수 있는, 인류에게 수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코인은 충분히 개인정보를 보호해주고 어느 정도 탈중앙화가 아닌 그 누군가는, 그 소수는 중앙 집권적인 형태로 그 블록을 규제하고 제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코인만이 전 세계가 그 코인을 사용할 수 있다니까요. 리플이 갖고 있는 유일한 법칙이 뭡니까? 탈중앙화 코인이 아니에요. 중앙 집권적인 코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리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도 비트코인이 안정된 가치 저장소가 아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화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비트코인은 절대 화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디지털 골드예요. 골드. 상징성을 갖고 있는. 그런데 제가 왜 이 기사를 기다렸냐. 이게 작년 3월에 나온 기사예요. 이게 1년이 좀 더 지났죠. 이 기사 봐보세요. 이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랑스는 리플의 XRP 레저를 CBDC에 가능한 플랫폼으로 보고 있다. 이게 작년 3월에 나온 기사예요. 제가 생각하는 스토리대로 계속 쓰여지고 있잖아요. 작년 3월에 이미 프랑스 중앙은행은 중앙은행 CBDC를 출시하기 위해 XRP와 리플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플과 XRP는 효율적인 네트워크로 인해 전 세계 많은 중앙은행의 주목을 받고 있다. 리플을 사용하면 새로운 통화를 생성할 수 있으며 제가 말씀드렸죠. XRP 달러, XRP 엔화, XRP 원화, XRP 유로화, XRP 파운드화, 그냥 자국의 CBDC를 만들고 그 앞에 XRP를 붙이든 그 뒤에 XRP를 붙이든 그냥 그거만 넣으면 돼요. 그러면 전 세계 유일한 세계 준비 통화가 됩니다. 똑같이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리플을 사용하면 새로운 통화를 생성할 수 있고 리플 개발자는 현재 중앙은행 운영과 유사한 방식으로 공급 시기와 수량을 결정할 수 있다. 통화 정책을 너무나 편리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각국 정부가 결국 원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굳이 돈 들여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게 더블 스pen딩이 됐네, 돈이 복사가 됐네, 다른 나라와 네트워크 형태가 틀려서 무역이 되네 안 되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자꾸 XRP가 전 세계 은행들과 파트너십을 하겠냐고요. 그리고 그 어떤 나라든 CBDC를 만들었어. 근데 은행에서 안 받아줘. 못 받아줘. 왜? 네트워크가 틀리기 때문에. 이게 거의 땅 따먹기 게임과 비슷하다니까요. 어느 정도 영토 확장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버전들은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그 모든 시스템이 XRP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지금의 가격을 너무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조회수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조회수가 떨어진다는 건 그만큼 관심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선절을 하든 이 시장을 떠났든 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매일 기사들은 업그레이드가 돼요. 제가 이런 기사가 지금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가격은 그대로니까,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런 뉴스들이, 이런 지식들이 결국 여러분들을 지탱을 해주는, 존버하게 해주는 그런 신념을 갖게 한다고요. 결국 그 신념이 있는 분들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 그지 같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성공을 한다니까요. 누구나 다 돈을 벌게 해주겠냐고요. 이 시장이 결국 마음속에 신념이 있는 분들에게만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겠죠. 리플은 현재 글로벌 중앙은행이 CBDC 발행 및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XRP 레저의 비공개 버전을 테스트하고 있다. 이게 작년 3월 기사입니다. 그리고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프랑스에서 발표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어디에도 XRP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결정되지 않은 정책은 충분히 시장을 놀래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쉬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겠죠. 그래서 2년 전, 3년 전 데이터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기사도 떴잖아요. 리플, 콜롬비아 정부 토지 등록의 XRP 레저 블록체인 활용 예정. 이것도 하나의 NFT죠. 그리고 XRP 레저 사이드 체인에서 거기서 구동이 돼서 XRP 레저 원장에 얹어버리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실시간 데이터가 많이 입력이 되겠죠. 그리고 절대 위변조가 돼서는 안 되겠죠. 소유권도 마찬가지고, 크기도 마찬가지고, 위치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속 리플의 영토 확장, 그게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디지털 아니든 실제든 끊임없이 세계 준비 통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토지 등록에 대한 데이터가 입력이 되게 되면 그 안에서 거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뭐 스마트 컨트랙트, NFT 결국 다 XRP로 거래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XRP 리플은 1000억 개로 한정판이에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명목 화폐, 종이 화폐 같이 유통이 작으면 찍어대는 그런 화폐가 아니라는 겁니다. 들고만 있어도, 갖고만 있어도 그 가치가 계속 올라가겠죠. 1000억 개인데 전 세계 금융 인프라를 봐보세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GDP의 50%가 금융 인프라에서 생성이 되는 돈들이에요. 1000억 개밖에 없는 리플이 1000원으로 쓰이겠어요? 전 세계 금융 규모가 뭐 1000조 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고 절대 투자 권유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리플에 대한 히스토리, 리플에 대한 업데이트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잘 엮으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이 기사 하나로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또 일요일이고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